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쏨디입니다. 한일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무섭게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감안해 한국을 대하는 일본의 태도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8일 한일 대화 움직임 정세 변화의 타계의 계기로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한일의원연맹 대표단이 연달아 방일해 스가 총리를 만나고 일본의 일한의원 연맹 대표단도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점을 언급했죠. 이런 모습은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에서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확실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을 대하는 일본의 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문에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이제 일본과 어깨를 겨루고 있다고 한 만큼 한국은 정말 무섭게 성장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한국의 경제부터 산업까지 수많은 분야에서 일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해지고 상대적으로 전 세계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자 일본 언론에선 한국에게 어느 정도 수그려야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일본 우익들은 한국에 대한 질투를 넘어 도를 넘는 혐한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과거 아시아 넘버원이라며 자랑하던 일본이 한국에게 큰 코를 다치는 상황이 도래하자 말도 안 되는 망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국민성이 일본보다 떨어진다는 얘기를 꺼내며 선을 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지자 일본 내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조차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그렇다면 대체 일본에서 왜 이렇게 혐한이 심해진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혐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왜 커지고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실 일본의 혐한은 최근 1, 2년 사이에 반짝하고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특히 수출 규제로 인해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한 작년부턴 심각할 정도로 혐한의 정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 10월 15일 뉴스위크 일본어판에 실린 혐한의 심리학이라는 특집 기사가 최근 한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해당 기사에는 혐한 현상과 관련해 독일의 사회학자 아도르노의 이론이 소개됐습니다. 아도르노에 의하면 권위적 인격이란 권위를 향한 복종, 타자에 대한 불신, 반민주적인 이데올로기, 특히 전체주의 등을 수용하기 쉬운 성격을 말합니다. 즉, 취약한 자밖에 갖지 못한 현대인이 자기 방어를 위해 권력에 복종하고 타자에게는 불관용으로 엄격해진다는 이론이죠. 또 사회적 지배지향성이란 집단 간의 피라미드처럼 상하 관계로 나타나는 위계 질서를 말하는데 우월의식을 가진 민족은 외국인의 배타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겁니다. 다른 연구로는 집단적 자기도취가 있는데 외부 집단보다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비현실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한 조사에서 집단적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은 타인에 대한 혐오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일본의 혐한에 대해 말하다 갑자기 사회학 이론으로 흐른 것 같겠지만 사실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일본은 아도르노가 말하는 집단적 나르시시즘에 빠진 것뿐만 아니라 반민주적인 성향을 가진 상태가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윗사람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해외에서 일본인들을 향해 호모 손타쿠스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손타쿠는 윗사람의 뜻을 헤아려 알아서 행동하는 문화인데 여전히 일본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자신의 생각보다 윗사람이 시키는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수동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웃긴 점은 일본의 기준에 맞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매우 배타적인 태도를 일관한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일본은 그 어떤 나라보다 외국인을 향한 차별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일본인들의 성향은 한국을 대할 때 특히나 두드러져 보이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일본은 외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국보다 우월하다 느꼈기에 굳이 혐한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한국에 대한 우월의식으로 집단적 자기도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선 한류 문화가 유입되고 한국의 경제가 어느 순간부터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하자 한국을 향한 질투와 부정적인 태도가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주력 수출 산업이었던 자동차와 반도체 등 경제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꾸준히 성장하자 부러움과 동시에 우리가 절대 한국에게 질 리가 없다는 심리가 퍼지게 된 겁니다. 심지어 이젠 일본의 많은 분야가 한국에게 뒤처져 있다는 것이 자국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일본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심해지고 있는데요. 한때 재팬 넘버원이라며 제조업에 있어서 큰 소리를 치던 일본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최악의 경기를 체감하면서 제조업계뿐만 아니라 비제조업 분야에서도 일본의 경기 체감도가 얼어붙어 버려 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훨씬 상황이 나쁘다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일본이 몰락하는 동안 한국은 끊임없는 발전과 혁신으로 결국 일본을 뛰어넘었는데요. 가전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 점유율 주도권을 한국이 일본을 따돌리고 완전히 가지게 되었죠. 그나마 반도체 산업만큼이라도 타격을 주겠다고 억척스럽게 실시한 수출 규제마저도 사실상 일본 기업만 손해를 받고 결국 일본 언론에서조차 잘못된 수출 규제라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우익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선을 넘는 혐한 활동을 벌이자 이제는 우성향의 지식인들조차 일본의 자랑, 일본의 국민성을 가지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익 성향 시사평론가이자 문필가인 후루야 스네히라는 일본인은 세계에서 가장 예의 바르고 정직하다는 명제가 구역질나는 거짓이라고 글을 올리며 잇따라 일본의 국민성을 비판했습니다. 베트남인을 노예로 부리고 이웃 국가를 차별하고 역사의 무지에 망언을 일삼는 데다 심지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도 개의치 않아 하는데 어떻게 국민성이 좋다고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게다가 경기장이나 거리에서 쓰레기를 잘 줍는 것은 국민성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일종의 결벽증일 뿐이라면서 그러나 방사성 물질의 방류에도 무관심한 걸 보면 사실 결벽한 것도 아니다라고 일본의 국민성을 꼬집었습니다. 틀린 말 하나 없이 사이다처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하게 해줬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대체 어디가 세상에서 가장 예의 바르고 도덕적인가 구역질이 나서 참을 수가 없다며 한탄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인들의 낮은 역사의식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후루야는 정치적 우파에 속하는 일본인의 역사 지식은 무지하다.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근대사 교육을 배우지 않았다고 변명하겠지만 신화와 역사조차 뒤죽박죽이라고 했죠. 또 도쿄도 스기나미고 사사키 지나스 구의원이 조선통신사를 여성을 폭행살인하고 강도질을 반복한 흉악한 범죄자 집단이라고 깎아내렸었는데 이를 예로 들며 조선통신사는 범죄자 집단이라는 발언은 히틀러가 남극에 살아있었다는 주장보다도 못한 미친 망상이라면서 조선통신사가 일본에서 범죄 행위를 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틀린 것 하나 없이 아주 통쾌했지만 일본 우익들은 당황했는데요. 지금까지 일본 우익들이 했었던 망언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후루야의 행보에 형, 왜 그래? 한국에서 돈 받았어요? 너도 일본을 비판하고 차별하고 있잖아. 변절자. 이 사람 원래 보수였는데 완전 좌익 다 됐네. 약점 잡혀 영혼을 팔아넘긴 것 같다는 등 인정하지 않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일본 우익들이 아무리 생태를 부려도 일본 열도는 이미 한국에 푹 빠져있죠. 안타깝게 코로나로 한국에 여행을 올 수 없게 되자 일본의 20대들은 한인타운에 있는 시노쿠보에서 핫도그나 떡볶이를 먹고 K-팝 앨범과 굿즈들을 사는 코스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한 여성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엔 한국에 갈 수 없어 시노쿠보에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다 전했죠. 심지어 일본 내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다른 거리들은 죽어가고 있지만 한인타운이 있는 시노쿠보는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에 못 가지만 한식 기내식이라도 먹기 위해 1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행사에 참가하는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승무원으로부터 기내식을 건네받은 사람들은 환호를 하며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리는 모습도 보였죠. 일본 우익들이 슬퍼할 소식은 아직 더 남았습니다. K-드라마의 열풍에 푹 빠진 일본 현지 팬들은 드라마 속 촬영지를 소개하는 온라인 토크쇼에 참여하기 위해 엄청난 열정을 불태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관광공사는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 한국 인기 드라마 3편을 활용해 K-드라마 위크, 이태원의 불시착해도 괜찮아를 주제로 한 랜선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은 3편의 드라마 출연 배우와 함께
한국 관광 온라인 토크쇼, 촬영지 랜선 투어 등으로 진행되는데요. 지난 25일에는 이태원 클라스의 조이서 역을 맡은 배우 김다미 씨가 온라인 토크쇼에 출연해 일본 팬 2천여 명과 함께 촬영 비하인드, 드라마의 배경지인 이태원과 전주 한옥마을 등 관광지를 소개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지난 28일에는 사랑의 불시착의 오중대원들도 참여해 국내 촬영지의 매력을 소개하거나 소소한 토크쇼를 가졌고, 코로나 종식 후 일본 팬들과 함께 가고 싶은 한국의 관광지를 뽑았을 때 강릉과 안동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벤트에 대해 일본 현지에선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다미 배우가 출연한 온라인 토크쇼 다시 보기 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2만여 조회수를 돌파했고, 사랑의 불시착 온라인 토크쇼 직후 행사명 이태원에 불시착해도 괜찮아는 트위터 일본 트렌드 단어에 랭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해외여행이 재개되면 실제 방한관광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일본 우익들이 아무리 혐한을 하더라도 사람은 매력적인 것에 끌리는 법입니다. 이미 일본 열도는 한국에 푹 빠져버린 거죠. 특히 지금처럼 한국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일 땐 한식 기내식을 먹는 행사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다거나 한국 배우들과의 랜선 토크쇼에 참여한다거나, 다른 일본의 거리들은 죽어가지만 한인타운을 방문해 어떻게든 한국을 느끼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 제 아무리 일본 우익들이 한국을 질투하고 혐한적인 목소리를 내더라도 한국은 전혀 끄떡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젊은 세대가 한국 빠순이 빠돌이가 되어버려 일본 우익들은 눈물을 흘리며 부들거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 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시 어플 올라! 지금 다운받으세요.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